본인 체중의 대개 한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가는 경우 좋아집니다. 문제는 이제 간에 빠지면 간의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줄어든 다음에 다시 쟀을 때 간의 크기가 또 작아져서 기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세브란스 병원 간지킴이 소화기내과 김미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을 맞춰드리는 세브란스 병원 이식외과의 간 맞춤이 주동진 교수입니다. 교수님 요즘도 간 이식 수술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간 부전 환자들이 많아져서요. 간 이식이 많이 늘었고요. 지금도 우리 팀은 지금 간 이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올해로 15년째가 되시면서 매년 약 100여 건 이상의 많은 수술을 집도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간 이식은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고요. 작년에는 163건, 그래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85%를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인간미를 모두 갖추신 주동진 교수님을 모시고 간암 치료법 중 간 이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간 이식은 간암 치료 중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인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간암에서 간 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사실 간암이라고 하는 병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간암은 멀쩡한 간에는 생기질 않습니다. 간암은 만성 간경화, 간질환,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어떤 이유가 됐건 만성 간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이 병이 진행하면서 이제 혹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간암이죠. 그러니까 간암만 치료해가지고는 간 전체에 들어있는 간 질환 자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는 간 전체를 다 떼어내서 건강한 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간암을 완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암 환자분들이 또 이제 간 이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 이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너무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환자가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간암 환자 중에 어떤 경우에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암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간 이식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기 간암이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정상 간 부위에 간경화가 심하게 있어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바로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간암이 큰데 주변에 간이 건강해서 아직 간경화로 크게 진행되지 않으면 간 절제술이라든지 색전술, 고주파 열치료, 방사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또 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암에서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될 것은 전통적으로는 밀란 기준이라고 그래서 간암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에 따라서 간 이식이 가능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을 하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암이 1개인데 그 크기가 5cm보다 작거나 또는 3개 이하의 종양인데 가장 큰 직경이 3cm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혈관 침입이 없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는 간 이식을 하면 간암을 거의 완치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간암 진단 시에는 간 이식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색전술, 항암 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간암의 크기를 줄인 후에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가지 기준이 이제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전통적인 기준인데 너무 제한적인 범위이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든 좀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 있는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양한 치료를 먼저 진행해서 간 이식을 받기에 적당한 정도까지 암이 줄어들면 그때 간 이식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수술 이후에 생존율도 크게 향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존율이 어느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네, 간 이식 수술은 사실 여전히 외과 영역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큰 장기를 띄었다 붙였다 하고 주변 장기들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술인 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술 기술이 좋아지고 수술 전후의 치료 방법들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이 아주 안전하게 잘 회복하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수술 성공률을 얘기할 때는 수술을 한 이후에 환자가 잘 회복해서 퇴원을 하셔야 이 수술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술 성공률, 평균 성공률은 현재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간 이식 대상이 되는 간암 환자분에게
이제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겉부터 먹으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간 이식은 간을 줄 간 기증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 기증자의 안전성을 이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체크하시죠. 네네. 일단 간 이식 얘기가 나오면 환자들이 절망합니다. 첫 번째, 아 내가 이제 끝이구나, 마지막에 다다랐구나라고 낙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간 이식은 잘 치료받고 회복하시면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기증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낙담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뇌사장기 기증자가 부족하다 보니 뇌사자로부터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부분 가족들이 이제 간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걱정하는 것이 아유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떻게 간을 받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증자 수술은 저희가 생체 간 이식을 할 때는 무조건 기증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식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괜찮은지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간의 크기가 그리고 모양이 기증하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T를 찍어서 간의 혈관 구조와 저희가 간을 잘랐을 때 남는 간의 크기, 들이는 간의 크기를 저희가 측정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간 섬유화 스캔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방간 여부를 확인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간 MRI를 찍어서 세부 담도 구조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저희가 간이식 수술을 진행합니다. 간이식 기증자 수술을 하고 나면 대개는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는데 수술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요. 한 달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좀 피하시고 쉬시라고 말씀드리지만 한 달 이후에는 대부분 다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시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간 크기의 80%, 90%까지도 간이 자라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방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간을 기증하고자 하는 가족이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간을 줄 수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해서 지방간을 딱 호전시켜서 결국 이식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에게 인상이 깊었는지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교수님 사실 체중 감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최근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요새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과체중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되거나 간경화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체중을 본인 체중의 대개 한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지방간이 많은 경우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또 간 기증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간에 지방이 빠지면 간의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 크기를 다시 한번 측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원래 처음에 크기는 괜찮았는데 지방간이 줄어든 다음에 다시 쟀을 때 간의 크기가 또 작아져서 기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강한 간이라 그러면 체중 감량을 통해서 간 기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줄여오시고 막 간을 기증하고 싶다 이런 보호자분들 보면 굉장히 감동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짠하죠. 저렇게까지 하면서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정성 상당히 대단하시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증 이후에도 계속 이 체중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세브란스 병원 간이식 팀은 특히 어려운 케이스도 마다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뭐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어렵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간암이 주변에 있는 혈관을 침범하고 있고 심장으로 가는 하대정맥이라고 하는데 간암 혈전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환자여서 이식이 불가했던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를 방사선, 항암, 병용요법을 같이 하면서 암의 크기를 줄이는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에 있는 암의 크기는 줄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환자가 또 폐에 전이가 돼서 교과서적으로는 간 이외의 암이 전이가 되면 그때는 이식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 이식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히 항암 치료에 그 폐 전이됐던 부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정도로 효과가 좋았고요.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부분은 흉부외과에서 폐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간 이외에 다른 데 전이가 없이 간 안에만 드문드문 재발을 하면서 반복해서 색전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간 이식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았던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고 재발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11년 됐는데 아직까지 간암 재발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지만 너무 좋은 결과를 보여서 아주 보람되고 즐거운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이제 간 이식을 해준 환자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계속 지내면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하시고 간 이식은 수술 시간이 특히 길고 난이도도 높고 이러니까 수술팀의 팀워크가 특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 간 이식 외과팀 이제 소개 그리고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세브란스 병원 간 이식 팀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팀워크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팀이 이제 수술실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을 기증해주는 기증자 수술을 담당할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띄어낸 간을 이식하기에 적합하게 또 다듬는 과정을 우리가 백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담당해주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병든 간을 띄어내고 그리고 넘어온 간을 다시 배 안에 넣고 심어주는 이식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또 이식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수술하든 서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응급수술이 생길 때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와서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간 이식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외과팀이지만 내과의 도움이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특히 우리 김민아 교수님 계시지만 소화기 내과 팀과 너무너무 좋은 저희가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이후에 생기는 내과적인 문제들도 잘 봐주시고 수술 전에 환자들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 간 이식 팀의 이 열정과 끈기 이런 점은 사실 병원 내에서도 굉장히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시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사실 같은 임상의사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바가 큽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간 이식까지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절망스럽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기증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기증자는 반대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되겠지만 내가 간을 이식을 받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걸 더 바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한번 신세 지시고 내가 건강해져서 그 신세를 다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암이 됐던 간경화가 됐건 결국 이식까지 왔을 때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간 이식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진짜 뵙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슬로건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 저희가 지키고 맞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